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깡통주택 위험 없을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서울도 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는 동일한 주택이 있는데, 이게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 2천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아파트도 이제 조금만 시기가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매매가보다 6개월 후에 전세가가 더 높을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동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층의 매매 가격과 고층의 전세 가격이 역전될 수는 있겠죠. 저층에 있는 매매 가격은 한 5억 되는데 아파트가 이제 높아지면서 뷰도 보이고 일조권도 좋다 보니까 매매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층은 5억인데 고층은 6억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뭐 한 8, 90% 되는 거라서 전세는 한 5억 2천 정도 된다. 그럼 고층 아파트 전세는 5억 2천, 그 전세가는, 저층의 매매가는 5억.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서, 전세 신고는 5억 2천인데 매매가가 5억 됐네? 역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시기별로 약간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역전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뭐 6개월, 1년이 아니고 불과 몇 달 만에 역전되는 현상도 많아요.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제 전용 35제곱미터짜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2억 9천 매매가였는데 파란색이 매매가고 지금 빨간색이 전세가인데 전세가 역전됐죠. 두 달 만에. 이것도 한 달 만에 역전, 한 달 만에 역전, 두 달 만에 역전, 한 달 만에 역전.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서울 뭐 강남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방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이걸 또 찾아서 갭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짜리를 샀어요. 두 달 지나서 전세 시세가 2억 천이에요. 물론 내게 지금은 만기가 된 건 아니지만 내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이미 내가 투자한 금액을 훨씬 다 뽑고도 남은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면목동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소액 빌라 투자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사놓고 만기되는 시점에 전세를 놓게 되면 이미 제가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하는 뭐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았었죠.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매매가가 주춤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가 2억 천이 됐는데 매매가가 1억 5천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가를 들어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매매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가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예전에 뭐 유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혜택을 줬었던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같은 게 전세가를 안정시키기에는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시장에서 5%로 한 8년, 10년 장기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지가 되게 되면서 오히려 전세가가 좀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재작년이죠. 20년도 8월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한 번은 좋은데 그게 영원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신규 그 전세와 그 갱신하는 전세 간의 가격 괴리가 생기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난 시점 올해 8월 달 이후부터는 전세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매매가로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유동성이 흡수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상승한다고 그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이런 공급 부족 플러스 하반기 전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반기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뭐 여기 이러한 현상이 바로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넉넉한 곳에서는 전세가가 좀 올라간다 해도 매매가가 높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80% 90%인 지역들 내지는 80% 90%로 형성된 이런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서 매매가를 위로 올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룬 거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역전세가 나다 보니까 좀, 세입자들이 불안하지 않냐. 왜냐면 매매가를 넘어서는 전세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깡통전세가 되는 건데,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매매가를 올려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방에선 중형 아파트도 역전세. 이제 지금 보시면 서울 같은 데서는 전용이 조그만 것들, 14, 15 이런 것들은 뭐 4평, 뭐 4평 반 이런 것들이니까 원룸 형태고, 전용 35제곱미터인 것들도 이제 투룸 정도 구조가 되는 것들인데, 작은 쓰림 형태나, 이런 것들도 작은 거. 그러나 경남이나 충남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24평 아파트, 30평 아파트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형 아파트도 이런 역전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역전세건에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또 기회를 삼고 또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방에서 역전세 현상이 많은 지역은 당장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풍부하다는 건 뭡니까? 실거주자가 많다는 얘기죠. 실거주자가 많다는 얘기는 하락할 가능성을 경직시켜준다,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좀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죠? 전세는 실제 사용 가치를 대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 수요가 생기고 있다라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였냐? 빅데이터 플랫폼 아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은 경남 김해,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순이었다. 최근에 이런 지역들의 어떤 가격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 비율이 굉장히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99%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은,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제 이 전세에 대해서 과연 내가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을지 이제 잘 이제 고민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보증보험 같은 건 뭐 기본으로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는 게 좀 틀리겠죠. 자, 가격 방어력이 떨어지는 지방이나 서울 소형주택 경우 대출금리가 더 오르거나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집을 피하는 거 좋다. 뭐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이게 너무나 이제 빠르게 뭐 한두 달 만에 올라가는 거는 드문 현상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뭐 6개월, 1년, 2년 지났을 때 매매가 넘어가는 것들은 되게 많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아파트들도 분양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억에 분양했는데 선분양이니까 2년 반, 3년 뒤에 완공될 때는 전세가가 뭐 7억 정도 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많았죠. 서울에서도. 그죠? 그래서 분양받은 가격보다 이미 전세를 놓았을 때 다 회수를 하는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매매가도. 그러면서 내 돈 들어가는 건 거의 없는 이런 현상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은 이제 뭐 특별히 이런 현상이 뭐 자주 보이는 사례니까 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파악하시고 이것도 투자의 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